시간을 같이 보내겠다는 건데 거부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람핀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지금 차은경이 잘 보면 알겠지만 한변에게 백 사주러 갑니다. 한변에게는 백을 사주고 남편에게 시계 사주러 가는데, 그러니까 이미 시계는 받았어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자기가 시계를 처음에 받을 때 젊은 시절 회상 장면에서 그때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막상 차은경이 시계 산 다음에 남편에게 주려고 하니까 남편 그냥 나오지 않는 거죠. 그냥 호텔에서 봐. 이러고 나서 벌써 지금 최사라랑 지금 난리 난 겁니다. 심신안정실에서 심신이 안정과는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 아주 이 김지상 나쁜 사람이긴 한데 이거는 결국엔 자신의 이용 사실마저도 소송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고, 뭐 어쨌든 장나라 굉장히 연기는 잘합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갖는다는 게 이 드라마의 메인 주제고, 한변에게 결국에는 자신의 이혼 사건을 맡기려는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왜 그러면 마지막에 시계를 선물해 줬냐, 시간을 같이 보내겠다는 대로 남편이 시간을 안 보내니까 자신에게 받은 건 되돌려준다. 그러니까 지금 차은경이 쓰는 말 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반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혼 사건의 기본인 반반, 내가 해준 것만큼 돌려준 다음에 합의 조정해서 끝낸다. 이게 차은경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혼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 이미 복선과 암시를 해주는 거고, 그렇다면 무조건 비즈니스적 관계에서 받은 거는 돌려받는, 준 거는 돌려받는 차은경이 왜 백을 사줬냐, 한변에게 왜 백을 사줬냐면은 물론 성과급 측면도 있지만 그 백에 자기 사건을 맡기려는 겁니다. 자기 사건 담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 사주면서 A4 용지 잘 들어갈 그 A4 용지에 적혀질 사건은 바로 마지막에 자기 이혼 사건이고, 이 제목이 굿파트너인 이유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인데, 로펌에서는 차은경이 굉장히 굿인데 결국에는 가정에서는 배드 파트너였다. 우리가 이제 파트너적 관계라고 하죠. 가정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각종 회사, 로펌 같은 데에서 가장 최고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이제 파트너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 서로를 파트너라고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로펌의 최상층까지는 도달했지만 굿 파트너로서 가정의 최상층에는 실패하고 마는 차은경을 보면서, 이미 한변은 근데 이미 실패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과거를 가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변에게 이미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이미 자신의 남편 지금 여자랑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장면을 찍으려고 지금 차은경이 핸들 틀고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파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변에게 더 마음적으로 동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은경은 여태까지 실패하는 걸 모르고 산 여자입니다. 생각해보면은 한변은 이미 불우한 가정에서 자기가 변호사라는 지위의 업적을 이뤄냈지만, 젊은 시절 차은경 회상 장면을 잠시 보면은 젊은 시절에 의사랑 결혼해서 의사는 원장이고,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로펌에서 승승장구해서 맨 처음에 차은경이 자기가 시계 선물 받을 때 애초에 성공하면은 남편에게 시계 사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성공한 다음에 시계를 사주는 장면에서 막상 남편은 없는 겁니다. 남편 어디 있다? 최사라랑 심신 안정실에 16층에 거기서 지금 놀아나고 있다. 지금 난리 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16층이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필이면 심신 안정실이라는 16층이 자신의 15층 건물, 이혼팀 15층 건물 바로 한 층 위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이 최상층까지 도달했지만 로펌이라는 공간에서 결국에는 그 위에 우리의 위계 욕구 맨 꼭대기층에 있는 사랑은 다른 여자랑 나누고 지금 난리 난 겁니다. 어떡하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변이 결국에는 자신의 부모님이 약간 지금 차은경과 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변이 이런 일 전문가라는 겁니다. 왜냐? 그런 장소에서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지금 한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로스쿨 때 차은경이랑 만났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 인연이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은경은 벌써 머릿속에 끝까지 다 생각해 놓은 겁니다. 자신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정말 철저한 이혼 변호사. 아마 유튜브로서 지금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신의 이혼 과정까지도 아마 생중계로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할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차은경 제가 인정해 드리겠고, 근데 결국에는 멘탈에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은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인 게, 이게 실제로 의사들도 자기
병 같은 거 앓을 때 다른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변호사들도 친한 사람들이랑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잘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좀 특이한 문화긴 해요. 세무사도 자기 친한 친구 세무사한테 자기의 세무 일정을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조금 한 달이 건너서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은경에게 있어서 한변이라는 존재, 신입 변호사라는 존재는 자기와 너무 친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방을 선물해주면서, 명품백 선물해주면서, 야, 너 그거 받았으니까 나중에 내 이혼 사건 기가 막히게 한번 해봐라, 내 머리 좀 깎아줘, 이러고서 지금 맡겨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초에 지금 한변이 처음에 심신안정실로 올라가려는 장면 자체가 이미 승소하고 나서, 그러니까 한변이 처음 로펌 15층 이혼팀에서 승소하고 나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16층에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차은경 남편이랑 최사라랑 지금 놀아나고 있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은경이 거기에 끌려가듯이 운명에 조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은경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편은 자기가 발견했다는 기쁨에 자기가 알려줘야겠다는 그 의무감에 난리치면서 달려갔지만 차은경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은경 아주 무서운 여자 중에 무서운 여자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가 결국에는 반반으로 끝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결국에는 자기가 어느 여자랑 바람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미리부터 작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드라마 내에서 굉장히 계산적인 여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차은경이 하는 말 보면은 자세히 들어보면은 자기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변호사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그러한 말을 한변에게 해주는데, 결국 한변에게 해주는 말들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한변이 차은경에게 그렇게 냉정한 눈으로 바라봐달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한변이 차은경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이 드라마의 메인 주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변이 자기가 개인적인 가정사가 차은경에게 굉장히 덮어 씌워져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벌써 한변이 차은경 보면서 과거의 상장면 나오는데, 한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랑 바람난 여자랑 지금 머리끄댕이 쥐어잡고 이거 지금 계속 회상 장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은경 뿐만 아니라 한변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공적인 영역과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이 드라마의 메인 갈등 포인트고, 반면에 차은경은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없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장면, 마지막 인생의 과제, 사랑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차은경의 배드 파트너인 가정에서의 실패를 어떻게 한변이 메워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중에 퍼즐이다. 한변은 과연 맞출 수 있을지, 한변은 자신의 가정에서 본 자신의 실패를 차은경에게 어떻게 접목시킬지,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겠습니다.